5학년 5반 아이들. 윤숙희의 작품으로는 조나단은 악플러, 시리우스에서 온 아이, 그날 아이가 있었다 등이 있습니다. 5학년 5반 아이들로 제10회 푸른문학상 미래의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7명이 하나씩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고민을 갖고 있으며 친구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갑니다. 이 책은 하나의 이야기만으로도 재미있으면서 생각할 주제를 안겨줍니다. 또한 7개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들 말고 아빠 회사가 부도난 회장 준석이, 아토피로 고생하는 수정이,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는 한영이, 공부에 갇혀 사는 얼음 공주 미래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천재 이야기. 나는 천재다. 태경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와하하, IQ가 79라고? 어떻게 돌고래보다 머리가 더 나쁘냐? 이제 천치라고 불러야겠네? 내 이름은 천재이지만 나는 구구단을 아직 다 외우지 못하고 수학시험을 빵점 맞고 난다. 한영이한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노란 알약 하나를 주었다. 선생님 말이 속속 들어오고 영어 단어도 다 외웠다. 난 한영이에게 약을 더 달라고 하지만 한영이는 주지 않았다. 수요일에 우리 모둠은 사회숙제를 하기 위해 한영이의 집으로 갔다. 나는 한영이 아빠 서재에 있는 책상 서랍 사이로 그 노란 알약이 들어있는 약병을 봤다. 얼떨결에 그 약병을 주머니에 넣어 도망치듯 집으로 달려왔다. 약 하나를 입에 넣었지만 지난번처럼 머리가 개운해지지 않았다. 세 알, 네 알. 그렇게 계속 약을 입에 넣었다. 난 집 안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다가 퍽 하고 쓰러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태어나고 집에 있을 때 치매를 앓는 할아버지는 내게 아기처럼 순두부찌개를 달라고 했다. 사실 나는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아빠가 하던 대로 순두부찌개를 팔팔 끓여 할아버지에게 드렸다. 할아버지는 넌 순두부 끓이는 천재야 라며 껄껄 웃었다. 한 달이 지나 실과 시간에 모든 별로 요리를 했다. 우리는 라면을 끓였다. 나는 면을 끓인 물에서 건져내 기름을 빼고 채소를 넣고 순두부도 예쁘게 얹었다. 친구들은 이름이 괜히 천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늘은 천재표 레시피를 첫 번째로 개발한 날이다. 장미 이야기, 슈퍼스타. 난 이름보다 별명으로 불릴 때가 더 편하다. 내 별명은 슈퍼돼지이다. 슈퍼스타가 꿈이다. 살찐 내 모습이 예쁘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바로 아빠다. 이제 우리 곁에 없다. 이사한 날 앞집에 사는 남자아이가 문을 열었을 때 귀여운 하얀 강아지가 뛰어나왔다. 해피란다. 나는 엄마가 일하는 갈비집에서 얻어온 갈비를 해피에게 주었다. 남자아이는 내게 퉁명스럽게 대했다. 새로 전학 간 학교 교실에는 그 남자아이가 굳은 얼굴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준석이란다. 수정이가 집에 놀러왔고 우리는 준석이를 쫓아 농구 경기를 구경했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다. 해피가 없어졌다. 수정이와 나는 학교를 샅샅이 뒤진 끝에 겨우 해피를 찾아냈다. 오디션 날 준비한 곡 맘마미아를 불렀다. 심사위원 오렌지 머리 아줌마가 노래의 뜻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발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을 쏟아냈다. 겨우 3분 만에 허무하게 끝났다. 한강에 나가 준석이와 수정이와 함께 달렸다. 함께 자전거를 타니 더 신나고 즐거웠다. 수정이가 다니는 교회를 가서 성악가에 다닌다는 언니가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한 달이 지나고 오디션이 열렸다. 1차 전화 오디션을 합격했다. 일주일 후 2차 오디션에서 아빠가 좋아하던 노래 날개의 꿈을 불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도 모르게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노래가 끝나자 심사위원은 장미향은 지금 진짜 노래를 불렀어요 라고 말했다. 오디션에 떨어져도 난 절대 기죽지 않을 것이다. 나에겐 내일이 있으니까. 미래의 슈퍼스타 오장미 힘내자 힘. 태경 이야기. 스쿠터 도둑. 엄마와 아빠는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다. 술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잔소리 때문에 싸운다. 요즘은 나 때문에 싸운다. 벽에 붙여놓은 스쿠터 사진. 스쿠터를 타고 멀리 떠나고 싶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나쁜 녀석이다. 학교에만 가면 내 세상이다. 누군가의 속을 긁거나 찔러야 기분이 통쾌했다. 아이들이 나를 피한다. 언젠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주운 샤프를 한영이가 냅대통에서 꺼내 주었다. 그러더니 도둑놈이라고 했다. 순간 화가 솟구쳐 올라 한영이의 등을 후려쳤다. 한영이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기절했다.
순식간에 나는 우리 학교의 문제아가 되었다. 폭력 아동이 되어 아빠까지 학교에 불려왔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아빠는 아침부터 한영이 이야기를 꺼냈다. 집에서도 야단맞고 학교 가서도 야단맞고 마음 편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학교 앞 하얀 자동차에서 얼음 공주가 내렸다. 내가 미래에게 지어준 별명이다. 차에서 내린 얼음 공주는 그런데 교문에서 다시 나와 공원으로 향했다. 숨어서 훔쳐보던 나는 공원을 한 바퀴 빙 둘러보다가 내 마음을 사로잡은 물건을 봤다. 반짝반짝 빛이 나고 달랑달랑 열쇠가 꽂혀있는 스쿠터가 있었다. 노란 스쿠터에서 반짝하고 광채가 났으며 노란 스쿠터가 내게 어서 타보라고 말을 걸었다. 너 스쿠터 탈 줄 아니? 뒤에서 나는 소리였다. 얼음공주가 스쿠터 위에 냉큼 올라타고서는 자기를 태워달라고 했다. 상황은 내가 스쿠터를 훔치기에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심장이 발딱발딱 뛰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다 처음으로 그 애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공원을 나섰다. 한강이 보이자 하염없이 달리고 싶었다. 신이 나서 속력을 더 내려고 할 때 자전거 한 대가 달려왔다. 덩치가 커다란 아저씨가 몇 살이냐고 물었다. 아저씨는 나를 쫓아왔고 아저씨의 자전거는 무척이나 빨랐다. 나는 그만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나와 얼음공주는 스쿠터와 함께 강물로 떨어지고 말았다. 아저씨는 용감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어 우리를 꺼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왔고 자전거 아저씨가 형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얼음공주는 스쿠터가 자기 삼촌 거라고 했다. 난 오른손목이 금이 갔단다. 깁스를 해야 했다. 다행인 것은 경찰 아저씨가 얼음공주와 얼음공주 엄마가 하는 연기에 속은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혼날 생각이 잔뜩 쫄아 있었다. 새벽에 아빠가 나가 사고를 사오셨다. 뼈 금간대는 이게 최고라고 했다. 아이들은 깁스한 내가 만만한가 보았다. 얼음공주는 내 준비물을 챙겨왔고 노트 필기를 해주었다. 한영이도 다시 알짱거리고 친구가 하나 둘쯤 있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의미를 찾는 질문, 다양한 천재들. 천재가 천재인 것은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했기 때문입니다. IQ는 두 자릿수이며 구구단을 못 외우고 빵점을 맞곤 합니다.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신약 개발 꿈을 꿀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보물 1호인 게임기를 주고서라도 노란 알약을 원했습니다. 그런 천재가 꼴찌를 한다는 게 다소 이상스럽습니다. 그렇게까지 공부에 연연한 꼴찌를 못 본 것 같은데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천재가 한 요리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천재의 영역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시험 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그것으로 그 사람에 관해 단정 내리는 풍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성적 외의 것에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과 관심이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다른 유형의 매우 많은 천재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사회.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살피는 일부터 시작한다면 그 미래가 조금 더 일찍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천재는 실과 시간에 라면을 끓인 날을 정말 보람찼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람을 느꼈을까요? 친구들이 천재에게 이름이 괜히 천재가 아니었어. 다 이유가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던 이유는 무엇을 말할까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천재라고 말했습니다. 천재의 뜻은 무엇일까요? 장미가 잘하는 것은 노래 말고 무엇이 더 있을까요? 준석이는 계속 회장을 맡았습니다. 준석이가 항상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태경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미래의 엄마는 미래가 독서 시험에서 1등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빵점을 맞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미래가 시험을 볼 때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잘하는 것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을까요? 어떤 것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저마다 안고 있는 아픔. 저마다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준석이는 아이들의 동정 어린 눈빛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수정이는 아토피를 앓는 게 비밀입니다. 태경이의 엄마 아빠는 매일 싸웁니다. 태경이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웃음을 잃어가고 친구를 잃었습니다. 제각각 자신의 문제와 싸워가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세한 심리 묘사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에게 닥치는 외부의 자극들이 글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아픔에 공감하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장미는 이사를 오자마자 수정이를 초대하지만 준석이는 친구들이 자신의 집을 알까봐 두려워합니다.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두 아이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울 속의 준석이는 말했습니다. 김준석, 너 참 못났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경이는 스스로 나쁜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경이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태경이는 마음 편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학교와 집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래는 밤마다 숫자들이 미래를 공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미래의 꿈을 근거로 미래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추리할 수 있을까요? 미래는 장미가 부러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래는 왜 웃음과 친구를 잃게 되었나요? 미래가 힘들다고 하소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한영이에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누구의 아픔이 가장 크다고 느꼈나요? 왜 그런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일어나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천재는 맛있는 요리를 통해 천치가 아닌 천재로 인정받습니다. 준석이는 깊이 이로인 장미였지만 자신을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 아저씨는 태경이의 순간적인 잘못을 범죄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준석이와 수정이는 오디션에서 떨어진 장미와 함께 신나게 자전거를 탑니다. 친구들과 어른들이 따뜻한 관심으로 그들을 지켜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일어나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질문입니다. 이사를 온 후 준석이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해피를 열심히 찾아다 준 장미와 수정이를 보면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준석이가 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준석이가 이사 온 자신의 집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장미의 엄마는 장미가 첫 번째 오디션에서 떨어지자 어떻게 위로해 주었나요? 준석이는 무엇을 말해 주었나요? 수정이는 장미에게 무엇을 권했나요? 장미는 비록 오디션에서 떨어져도 절대 기죽지 않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미래가 태경이에게 스쿠터를 태워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경이는 무서운 아빠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느꼈을까요? 태경이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친구가 하나 둘쯤 있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래가 태경이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래가 엄마에게 국제중학교 준비를 안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던 미래가 용기를 내서 말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한영이가 태경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영이는 부주방장이 되어서 요리를 했고 아이들은 한영이의 춤을 따라서 추었습니다. 한영이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나요?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만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면 자신의 마음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